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44해가 됐네요. 남편은 평생 시내버스를 몰았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거창하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고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에게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30년 넘게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노후자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까지 그 집을 당연히 외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들에게 서운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자기 부모를 잘 챙겨서 질투가 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에게 늘 그랬습니다. 지은아, 친정 자주 가라.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부모가 얼마나 허전하겠니? 너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에게 부모는 4명이 아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만 부모였고 저희 부부는 나중에 집 한 채 남겨줄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41살입니다. 며느리 지은이와 결혼한 지 올해로 11년 됐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지은이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고 싹싹했고 무엇보다 자기 부모를 참 잘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괜히 내가 장남이라고 시댁 먼저 챙기라고 하지 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은이도 귀한 집 딸이야. 결혼했다고 자기 부모 남 되는 거 아니다. 알았어.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신혼집 구하는데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남편이 퇴직 전에 모아둔 돈하고 제가 미용실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뭐.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지. 당신 연금 나오잖아. 우리 둘이야 어떻게든 살지.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살면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몇 년 동안은 지은이도 저희에게 잘했습니다. 생일에도 찾아오고 명절이면 같이 음식도 했고 손녀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내일 시간 되니? 왜? 아버지가 손녀 보고 싶다고 해서. 아, 이번 주는 안 돼. 왜? 장모님 댁 가기로 했어. 그래? 처남네도 오고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 그래, 다녀와. 그 다음 주에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는 장인어른이 어디 좀 가자고 하셔서. 다음 주에는 처가 식구들이랑 김장하기로 했어. 또 그 다음에는 장모님 생신이야. 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가에서 예쁨 받겠네. 좋은 일이지. 요즘 세상에 사위가 저렇게 잘하면 장인 장모도 좋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장인 생신에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장모 생신에는 호텔 뷔페에 모시고 갔습니다. 어버이날에는 꽃다발과 함께 두 분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 결혼 기념일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며느리가 올린 사진으로 알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준호가 장인 장모 제주도 보내드렸나 봐. 잘했네. 그러게. 왜 표정이 그래? 아니야.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제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들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 이래라. 엄마는 괜찮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호 안 온대? 바쁘대. 그럼 우리 둘이 나갈까? 뭘 나가? 미역국 끓였잖아.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생일인데 고기라도 사 먹자니까. 이게 편해.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휴대전화를 보다가 며느리 지은이의 SNS를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장모와 쇼핑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오랜만에 데이트. 아들도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처가 챙기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몇 달 뒤 남편의 칠순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원래 큰 행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치를 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밥 한 끼만 먹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응.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시간 비워놔. 왜? 아버지 칠순이잖아. 아, 벌써? 그래. 꼭 크게 해야 돼? 누가 크게 한대? 같이 밥만 먹자고. 요즘 아버지도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칠순인데. 그 주는 좀 애매한데. 왜? 지은이네 가족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았다. 결국 남편 칠순 당일에도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영상통화로 노래를 불러준 게 전부였습니다. 됐어. 애들 바쁜데 뭐. 당신 안 서운해? 서운하지. 근데 서운하다고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둘이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쯤 지나 장인 어른의 칠순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2박 3일 가족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여행 경비도 상당 부분 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당신 또 사진 봤어? 응. 보지 마. 왜? 보고 속상할 거면 보지 말라고. 당신은 안 속상해? 상철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속상하지. 우리 아들인데. 그 말이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허리가. 움직이지 마. 저 혼자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골절이라도 됐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엄마. 준호야.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야. 뭐? 많이 다치셨어? 검사해봐야 안 돼. 지금 어디 병원인데? 집 근처 대학병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처가에 있어. 그래? 장인어른 생신이라 다 모였거든. 아,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해줘. 너 안 오니? 내가 지금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허리와 골반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며칠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괜찮다. 다행이네. 준호는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어머니가 담낭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입원 전날 장모를 직접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 수속도 해드렸고 필요한 물건도 샀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아침부터 병원을 지켰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직접 차로 모셔드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수술 잘 끝났어. 그래. 다행이다. 며칠 좀 고생하시겠더라고. 준호야. 응?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아버지 응급실 갔을 때는 내가 와도 할 일이 없다더니 장모 병원에서는 할 일이 참 많았나 보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왜? 지은이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랬지. 나는 안 힘들었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장모님 잘 챙겨드려. 나도 그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대놓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하고 나니 더 서글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며느리 친정을 질투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싫었습니다. 딸 가진 집이 부러운 거겠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당신 탓을 해?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똑같은 부모인데 한쪽만 챙기는 게 섭섭한 게 왜 예민해? 지은이가 자기 부모 챙기는 건 잘하는 일이잖아. 지은이 이야기가 아니잖아. 준호가 문제지. 저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다는 남편의 부탁으로 온 날이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지은이가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야.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 휴대전화 놓고 갔어. 아, 그래? 우리 아직 주차장이야. 올라갈게.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계단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도 나중에 재건축되면 꽤 나오겠지? 여기 입지는 괜찮잖아? 요즘 주변 시세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괜히 지금 팔지 못하게 해야 돼. 엄마가 요즘 작은 데로 갈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거든. 말려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당신 거잖아? 저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집의 시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팔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올 시간은 없어도 저희 재산을 계산할 시간은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휴대전화. 저는 지은이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철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가 왜 이 집을 준호한테 남겨줘야 하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지. 왜 당연해? 상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구 주려고? 우리 주면 안 돼? 우리? 그래. 우리 돈인데 우리가 쓰자. 남편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당신 화 많이 났구나. 화나서 하는 말 아니야. 생각해봤어. 우리는 평생 준호 줄 생각만 했어. 결혼할 때 돈 보태줬지. 손녀 교육비도 보태줬지. 나중에는 이 집도 줄 생각이었어. 그래. 근데 우리는?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보청기도 안 맞아서 맨날 뭐라고 대묻잖아. 나는 무릎 아픈데 치료비 아깝다고 물리치료만 받고 있고. 여행 한번 가자고 해놓고 돈 아깝다고 맨날 밀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우리 살아 있을 때 우리한테 쓰고 싶어.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남편의 보청기를 새로 맞췄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평생 버스 몰면서 기 다 상했잖아. 싼 것도 있는데. 당신 이제 싼 것만 쓰지 마. 제 무릎도 제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치과 치료도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20년 된 텔레비전도 바꿨습니다. 남편은 새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선명했어. 당신 눈이 나빠진 줄 알았지? 그러게. 그리고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던 일본 온천 여행도 예약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는 거야? 응. 준호한테 말할까? 왜? 그래도 외국 가는데. 갔다 와서 말해. 왜? 우리 여행 가는데 허락받을 필요 없잖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가진 돈이 조금씩 줄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일을 기억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는 집을 줄여 이사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집은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둘이 살기에는 컸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남는 돈으로 노후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집에 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부동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왜? 집 내놨어? 응, 진짜? 응. 왜 갑자기? 둘이 살기에 너무 커. 그래도 이 집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재건축 이야기도 있고.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집값 오르는 것만 기다리다 죽니?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이 집 팔고? 응.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아니, 그냥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나 해서. 우리가 쓰려고. 전부? 응. 준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 남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왜? 집 파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응.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우리는 오래 생각했어. 연세 드시면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니? 혹시라도 잘못 투자하시거나 사기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니? 아니지만,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내 친정어머니가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치료도 받겠다고 하면 말릴 거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집도 나중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그거랑은 뭐가 달라? 엄마, 넌 가만 있어.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집 나중에 나한테 남겨주실 줄 알았어. 왜? 왜라니? 내가 아들이잖아. 그래. 아들인 건 맞지.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필요할 때는 왜 항상 남의 집 아들이었니?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내장인 칠순애는 여행 갔지. 내 아버지 칠순애는 바쁘다고 안 왔어. 장모 수술할 때는 연차 내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지. 내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내가 와도 할 일이 없다며 안 왔어. 그때는 상황이. 나는 상황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마음 이야기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나는 내가 친정 챙기는 것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다.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했어. 딸이 부모 챙기는 게 왜 나빠? 내가 서운했던 건 내가 내 부모를 챙겨서가 아니야. 내 아들이 자기 부모를 잊어버리게 되는데도 둘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서운했던 거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알아. 준호가 자기 부모 챙기는 건 내가 허락해줘야 하는 일이 아니야.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야. 저는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장인 장모가 부모라면 우리도 부모야. 왜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늘 다음이었니?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부모님 나중에 모실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네, 언제? 연세 더 드시면? 우리가 더 늙으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다가 못 움직이면 그때 효도하겠다는 거니?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간병해달라고 한 적 없어.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매주 오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가끔 밥이나 같이 먹고 생일 한 번 기억해주고 아버지 응급실 가면 걱정돼서 한 번 와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미안해, 엄마. 됐어. 엄마, 우리 노후는 우리가 준비할게. 너희도 너희 노후 준비해.
우리 재산 계산하지 말고.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집 정말 팔 거야? 그래, 내가 말린다고 안 바꿀 거고? 안 받고. 알았어. 그날 아들 내외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준호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기다려? 아니, 거짓말. 당신은 안 기다려. 기다리지. 자식인데. 그런데 왜 전화 안 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안 하려고. 왜? 맨날 내가 보고 싶다고 해야 오는 자식이면. 이번에는 자기가 보고 싶어서 오는지 한번 보려고. 결국 저희는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 일부는 예금으로 넣었고 일부는 생활비와 의료비로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들에게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겨울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붕어빵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웬일이니? 그냥 지은이는? 집에 있어. 손녀는? 친구 생일 파티 갔어. 오늘 처가 안 가니? 준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어. 그래? 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붕어빵 좋아하잖아. 갑자기? 지나가다 보여서. 저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왜? 뭐가? 집 팔았나 확인하러 왔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준호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냥 엄마 아들 하러 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봤어. 엄마가 나한테 뭘 많이 해달라고 한 적이 없더라. 근데 나는 이상하게 계속 미뤘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언제든 있는 줄 알았나 봐. 장인 장모님은 지은이가 챙기니까 나도 같이 움직였고, 엄마 아빠는 그냥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가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 다음이 영원히 오는 건 아니야. 알아. 이제 알았어. 저는 바로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응. 아버지 낮잠 자고 있어. 깨면 같이 붕어빵이나 먹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응. 그날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새집 가격도, 남은 돈도, 재산도. 그냥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뒤로 준호가 매주 찾아오는 효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쁠 때도 있고 처가에 가는 주말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부모를 챙겨야 하고 준호도 장인 장모에게 좋은 사위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준호는 처가에 다녀온 뒤 저희에게도 전화를 합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돼? 왜? 아버지랑 밥 먹으려고. 어느 날에는 남편 병원 검진에 먼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왜 오냐? 아들이니까 오지. 회사 안 바빠. 반찬 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 역시 모든 서운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운했던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달라지려고 한다면 부모라는 사람은 또 한 번 기다려보게 되는가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과 돈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이 아닙니다. 저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잘 살기 위한 돈입니다. 남으면 그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가든 저희가 정할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친정을 덜 챙기라고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내 아들에게 처가를 덜 사랑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와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장인 어른을 모시고 여행 가는 아들을 보며 질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제가 바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모가 4명이라면 4사람 모두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장인의 생일에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기 아버지 칠순에는 밥 한 끼가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연차까지 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가도 할 일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효도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는 100만 원을 쓰고 다른 쪽에는 10만 원을 썼다고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순서가 늘 저희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서운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아팠던 것은 그렇게 찾아올 시간은 없다던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가 얼마인지, 재건축되면 얼마나 오를지, 나중에 누구 것이 될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자식의 것이 되는 걸까? 우리가 평생 일해 만든 집인데 왜 우리는 아껴 쓰고 참고 살면서 자식에게 온전히 남겨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우리 돈을 우리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잘 들리지 않던 귀에 새 보청기를 맞췄고 저는 미뤄둔 무릎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가전을 바꿨고 둘이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덜 주었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자기 노후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비싼 선물도 아니었고 용돈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받은 붕어빵이 지난 몇 년 동안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 좋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엄마 아들 하러 왔어. 저는 아직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처가를 덜 사랑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에게도 자기 부모를 더 많이 찾아가라고 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합니다. 장인 장모가 부모라면 우리도 부모라고. 효도는 한쪽 부모를 덜 사랑해야 다른 쪽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가 4명이면 그냥 사랑해야 할 부모가 4명인 것이라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 영원히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랐던 것은 재산을 지켜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밥을 먹어줄 아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